내 돈 1억 8천만 원이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손실을 메꿔준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빅톡TV 짱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 돈 1억 8천만 원이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1억 8천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 돈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산다면 비규제 지역에서 LTV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은 6억짜리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분형 모기지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분형 모기지가 어떤 정책이고 시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분형 모기지가 어떤 정책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택금융공사와 내가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40%의 지분 투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가 4억을 지분 투자해주고 나머지 6억은 비규제 지역에서 LTV 최대 70%까지 활용하면 대출이 4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내 돈 1억 8천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해준 이 4억은 공짜로 빌려주는 돈은 아니고요. 내가 들어가서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대가로 연 2%의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출 이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비용을 좀 적게 부담된다는 게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분형 모기지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 제한 없이 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를 살 경우 매년 전세값이 올랐을 때 전세값도 올려줘야 되고 이사 걱정을 해야 되고 이사 한 번씩 할 때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주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자금 여력이 생기면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투자해준 4억에 대해서 2년마다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주변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분을 더 확보하게 되면 나중에 내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지분대로 수익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정부의 4억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집값이 올랐을 때 이제 일부의 수익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손실을 메꿔준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혜택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집값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나누고 손해는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니 집을 사시는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을 지분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매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에서 4억에 대한 2% 사용료를 계산을 해보면 매월 66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소득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8% 정도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월 133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월 사용료 66만 원에 4억 2천만 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대략 3.8% 계산했을 때 약 133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합해보면 199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대략 2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분형 모기지를 이용하지 않고 6억짜리 집을 샀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6억에 대해 LTV 최대 70% 대출을 받으면 4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매월 이자는 3.8% 계산했을 때 13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분형 모기지를 이용해서 10억짜리 집을 샀을 때는 대략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6억짜리 집을 샀을 때는 66만 원 사용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일단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매월 66만 원을 더 내고 10억짜리 집을 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6억짜리 집에 비해서 10억짜리 집이 입지가 좀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주거 환경이나 뭐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이 아무래도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주거 환경이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측면과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분형 모기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첫 번째로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싶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금리가 약간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금리고 고가 집값 시대에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망설이셨던 신혼부부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거주는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분,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분형 모기지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할지 확실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쯤 구체적인 조건이 발표된다고 하니 그때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요. 시범 사업으로 1,000호 정도 시행 예정이고 예산은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확정 발표낸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원이 확보돼서 이 지분형 모기지가 진행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범 사업으로 1,000호가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범 사업만 놓고 본다고 해도 1호당 4억이면 4천억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 그 손실은 정부에서 다 떠안는다고 하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사재를 털어서 이 손실을 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 손실을 메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라의 부채가 증가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도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좀 더 우려되는 점은요.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거라는 의견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론을 시행을 하면서 일부 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자금이 풀리면 부동산을 부양하는 효과 때문에 결국 수요가 늘어나고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분형 모기지도 결국은 정책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형 모기지가 시행이 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